이 팀장의 최저가 트럭. 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뭐하고 지냈어요? 명절 동안? 역시 요즘 같은 시국에는 집에만 얌전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나라에서 네. 집에만 있어라라는 권고가 있었죠. 예.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좀 내려갔다 오지 않았나? 어쩔 수 없죠. 예, 그렇죠. 명절이 끝나고 첫 번째 영상 예. 이자 저희 그 채널 자체의 100번째 영상입니다. 네. 드디어 100번째 영상이 왔어요. 지금 그 100번째 영상까지 이제 처음부터 계속 같이 했었잖아요. 좀 감회가 어떠세요? 네. 처음에는 제가 많이 찍었었지만은 네. 어쨌든간 이제 소개 때부터 해가지고 네. 뭐 차주들과 네. 이 차주분들과 이제 영상도 찍고 네. 뭐 최저가 트럭도 찍고 저랑 차 타면서도 찍고 그리고 뭐 인간극장처럼 혼자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만간 또 뭐 아마 제작이 되어야 할 드라마까지 찍었었는데 100회에 오면서까지 좀 어땠는가? 아, 100회 오면서까지. 네네네. 되게 마른 오징어 같았어요. 마른 오징어. 네. 무슨 의미죠? 즐겼어요. 즐겼다. 아, 이쯤 하면 그만할 법도 한데 계속했다. 아. 이게 참 나쁘게 말하면 즐긴 거고 좋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이제 네.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처음부터 봤을 때 네. 뭐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었죠. 네. 이것저것 그러니까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고 와서 좀 정착된 것도 있고 지워진 것도 있지만 지워진 것을 또 그렇다고 계속 버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불안한 발언이네요. 네, 준비하고 있고 뭐 망하더라도 계속 준비하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다른 채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최저가 트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조금씩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꼭 현재 차주분들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것을 저희가 지금 제작 중에 있으니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채널에서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최저가 트럭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죠? 네. 오늘 할 차량은 또 원래는 좀 대형 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좀 많은 신청이 있었어요. 요청이 들어온. 네, 요청이 들어온 만 TGM입니다. 네. 일단 광고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어색한데. 네. 짠. 오케이. 네, 보고 왔습니다. 역시 광고가 참 아름다워요. 그럼요. 확실히 그게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도록이면 저희가 또 직접 가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준비 중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트럭을 지난번에 저희가 TGS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하위 등급인 TGM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어떤 것부터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만트럭은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폭스바겐 산하 그룹으로서 독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 이제 그 디젤 트럭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이 또 만트럭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깊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건 좀 찾으면서 정보를 하나 찾아냈는데 원래는 만트럭이 인수 합병이 되었었는데 정말 독특하게도 원래 인수 합병을 당하고 나면은 그 업체 이름은 없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회사가 잘 살아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흡수하는 쪽이 좀 강했었는데 그쵸?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승용차로 보면 볼보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되는데 어떤 자금난에 약간 좀 허덕이거나 아니면 경영난이 있거나 하는 그 브랜드들을 그대로 그냥 데리고 와서 금액만 지원을 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뭐 역사도 깊고 굉장히 뭐 기술력 하나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문제가 꽤 많은 회사예요.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한강에서 촬영을 했었죠. 그렇죠. 한강에서 촬영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만트럭의 문제가 조금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사실 그 이제 저희가 그 영상을 찍었을 때는 작년 한 그 하반기쯤, 그렇죠. 한 9월, 10월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편집자분이 이렇게 편집해 주시겠죠. 어찌 됐든 그때 이제 찍었을 때보다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진짜 소송이 조금 더 불거졌어요. 그 당시 때 이제 그 만트럭에서 생산된 덤프 트럭의 엔진 결함이나 혹은 이제 그 동일한 모델을 쓰는 엔진들이 결함이 발견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리콜을 지시를 했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주 측하고 이제 사측하고 의견이 좀 갈리게 되었어요. 이제 만트럭 버스에서는 우리는 리콜을 문제없이 진행을 다 완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99% 가량 전부 다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차주들 입장에서 리콜이 이루어졌습니까? 리콜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실치 않아요.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리콜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콜을 실시하였으나 리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좀 발견이 됐냐라고 살펴보면은 엔진을 식혀주는 물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냉각수. 그 냉각수가 이제 엔진 안쪽에 들어가갖고 엔진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냉각수의 pH 농도라는 게 있어요. 이 pH 농도가 7.3 이상이어야 엔진의 부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거 이제 뭐 중학교 과학 시간에 저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pH 농도라고 하죠. pH 농도가 7이 중성이고 그 이상 가게 되면 염기성을 띠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산성을 띠는데 이 산성이 가득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식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요. 산성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은.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리콜을 지시한 대상들도 그 pH 7.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 갖고 리콜을 지시를 한 건데, 근데 아직 만트럭 버스 입장에서는 7.3 밑으로 내려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가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큰 압박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리콜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차주분들이 겪었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였던 실질적으로 눈에 보였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차량 엔진의 출력 저하, 힘이 딸리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직접적으로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주분들께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아니랬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한 거고 그 차주분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제가 듣기로도 이제 그 어떤 변속 기저 쪽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주행 중에 이제 중립으로 가버리는 사태라던가, 엔진에 금이 간 거는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약간 기술적인 그렇죠. 19년에 엔진에 금이 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쓰레기 만트럭이라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길에서 덤프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현수막 같은 거로 붙이고 다니셨는데 엔진에 금이 갔다라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렇죠. 심장이 맞지 않습니까? 심장이 금이 간 거랑 그렇죠. 똑같죠. 찢어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뭐가 좀 지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 뭐 결과론적인 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차량들 문제가 나왔던 차량이 전체 판매 대수 중에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해외 뭐 우리나라만 판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에 이제 판매가 되었던 나라들 중에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나중에는 좀 살펴봐야 되는. 사실 만트럭을 딱 살펴보면은 이제 그 2019년도에 그 만트럭 버스 코리아 회장인 요아킴 회장이 있어요. 요아킴. 요아킴. 한국 사람입니까? 아주 당연히 외국분이죠. 킴. 그 풀 네임이 요아킴 드리스. 요아킴 드리스. 김 씨가 아니네요. 편집하고요.
난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알겠어요. 아니 요아킴이라길래 김유신 줄 알아서 나는. 그 이렇게 막 저한테 욕하는 영상 말고 여기도 욕하는 영상 했으면 좋겠어. 예, 어쨌든 예, 그분이 나왔고 직접 사과를 하고 만들어서 정말 좀 웃기네 내가 말해놓고. 그 만트럭버스 코리아에서 네. 이제 깔끔하게 인정을 했어요. 아 그건 우리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요. 네. 그러니까 해당 문제들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이 인정을 다 했다.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리콜을 지시했으니까 그거를 따라야 되고 네. 무상 수리 기간이라고 있죠. 네. 뭐 승용차든 그리고 트럭이든 무상 수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전략을 내셔야 돼요. 7년에 100만 킬로. 7년에 100만 킬로. 네. 그러니까 기존이 어느 정도였죠? 기존이 원래는 이제 한 1년이나 일반 부품 같은 경우에는 1년 그리고 이제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던 게 7년에 100만 킬로가 됩니다. 7년에 100만 킬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신차 같은 경우에 출고를 하는 네. 그 모델들도 다 그렇죠. 7년에 100만. 아, 근데 이게 7년에 네. 100만 킬로는 뭐 이제 차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죠. 최장 7년에 100만 킬로를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존 원래 그 모든 차량들이 보면 네. 기존 기간이 있고 여기서 좀 더 연장 보증을 받고 싶다. 네. 뭐 보통은 이제 중고차 구매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게 솔직히 생각보다 좀 커요. 그 돈이 월에 한 10에서 한 20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프로피 체크라고 해갖고 네. 사실 근데 이게 AS라는 게 무상 보증 기간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무상이란 뜻 자체가 돈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거니까 무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보증 기간이라고 해요. 그냥 보증 기간. 네. 무상 보증 기간은 거기에 내가 차 정가를 샀을 때 거기에 딸려오는 보증 기간을 무상 보증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사 방침은 일단 보증 기간 7년에 100만 킬로. 7년에 100만. 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곤 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2020년도 이제 2019년도에 그게 딱 터지고 나서 2020년도 1월 달에는 만트럭 버스 코리아의 판매량이 바닥을 쳤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2021년도 1월달 판매량만 따지고 보면은 만트럭 버스 코리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퍼센테이지만 따져도 50%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저도 이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것에 대해 갖고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객분들이 어느 날 내가 뭐 마트를 갔는데 네. 뭐 A 마트가 있고 B 마트가 있는데 갑자기 B 마트에만 고객이 몰린다. 이건 되게 편파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뭐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쵸. 네. 근데 요번에 아무래도 TG 계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1년 넘게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뉴스에도 그렇고 뭐 기타 영상이라던가 유튜버 분들을 섭외한다거나 기타 이런 것들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것들도 다시 올려놓은 게 아닌가. 사실 제가 네.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아마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금액에서 좀 더 이점을 줬다. 네. 그래서 이왕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할 TGM에 대해서 한번 가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기 전에 TGM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TGM은 좀 어떤 모델인가요? 일단은 TGM은 만트럭 버스 코리아를 대표하는 중형 모델이라고 중형. 될 것 같고요. 차량 종류나 이런 것들은 TGL이 가장 많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같이 들어가다 보면은 모델이라는 게 라인업이라는 엔진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차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크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 뒤쪽에 이제 축간 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뭐 특장이나 카고를 짤 때 뭐 8m 80, 9m 20, 9m 70, 10m 20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트림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세 뭐 옵션 사항들도 뭐 나와 있지만 사실상 외제차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만들어서 이제 국내에 수입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네네. 그 옵션 사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TGM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량 가격 어떻게 되나? 일단 차량 가격 네. 1억 1,100만 원입니다. 1억 1,100. 네. 네. 여기에 이제 할인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660만 원이 들어가 있고 660 정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저희한테 네.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다.
네, 추가적으로 한 못해도 50에서 한 100 정도는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막 무작정 이제 여기다가 포함시키게 되면은 반발심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트럭에서 나오는 TG M 모델 저희가 지금 축간거리 6,575짜리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축 타이어가 275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 축에 포함이 돼서 축 가격 1,3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네. 특장 같은 경우에는 9m 70 기준점 해서 네. 지금 특장 가격이 1,980만 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금액이 어떻게 되죠? 총 금액이 지금 1억 3,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3,770만 원. 네, DC 제외하고요. 네. 이렇게 다 해서 부가세까지 제외를 하게 된다면은 1,000원 단위를 올렸을 때 네. 1억 2,518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부가세까지 다 앞방에 네. 넣는다라고 하면 1억 2천 정도에 끊을 수 있다. 네. 요거를 할부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가 이제 할부금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로 69개월에 3.9%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월 할부금이 202만 8,183원이 됩니다. 202만.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는 네. 볼보 FL보다는 살짝 높네요. 조금 높죠. 조금 아주 미세한 차이로 높은데. 네. 저희가 아직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아테고보다는 더 밑에 있는, 그러니까는 볼보랑 아테고 사이에 그렇죠. 그 정도의 금액대를 네.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 차량과도 어떻게 보면 비벼볼 수 있는데 당연히 경쟁 상대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볼보와 볼보 FL과 네. 가장 많은 좀 경쟁 차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명절도 지났고 네.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마디 하시죠. 명절도 끝났는데. 명절이라고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중요하죠. 네. 명절 전에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좀 바빠지게 되면서 네. 그 스트리밍을 못하게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건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좀 더 괜찮은 차량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저렴하게 좀 차량을 소개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TGM과 마찬가지로 그 댓글 쪽에다가 이제 차량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네. 그 차량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지알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장의 최저가 트롯.